좀 확장되는 느낌은 있었어요. 확장된다. 네, 조금 많은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고. 넓어지고 조금 그리고 또 딱 해외에 가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게 또 다 나오고 그 선생님이랑 있으면서 뭔가 그 선생님의 성향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 선생님이 네.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 네. 본인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네. 그 선생님도 다 좋게 보이고. 그쵸. 약간 그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뭔가 살아온 환경, 선생님 입장,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면서 또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이제 또 여행을 갔는데 제 친구가 아니고 이제 저희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했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랑 단 둘이 이제 가서 나머지 3일을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이제 조금 이제 저 스스로도 제가 약간 체력이 떨어지니까 좀 막 힘든 티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나도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이제 또 알게 되고 그냥 또 이제 혼자서 다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뭐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나이가 저보다 더 거의 많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 잘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숙소부터 뭐 있으면서 이제 짜는 거를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또 경험이 된 거예요. 그게 맨날 다른 데 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의지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리더를 해본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완전 상당한 큰 배움을 네네. 만약에 그때 출발하기 전에 그 감정을 해소를 못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못 갔으면, 감정 네. 그걸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아예 네. 못 갔으면 네. 그런 좋은 배움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야 이게, 지혜롭다.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이제 마음 편하게 내 덕분에? 네네네 선생님한테 그때 그 내 덕분에를 좀 강조를 크게 해줘. 그러니까요. 선생님 덕분에 그때는 짜증나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또 가니까 또 그 선생님 마음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갔다 와보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없네. 약간 호주 별거 없네. 약간 호주 별거 없네. 예. 뭐 부산보다 한 30배 정도 큰 거? 큰 거. 그 느낌밖에 없네. 약간 비슷한데 이제 엄청 웅장한 본인의 그릇이 커졌었네. 네, 엄청 웅장한 그래서 와 좋다 이제 뭐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길하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알겠고 어디가 좀 번화가고 이런 것도 다 알고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랑 오면은 또 이렇게 내가 여행을 가면 있겠다. 그렇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갔다가 이제 왔어요. 이제 해외는 거기서 이제 매듭 일제가 끝났고. 네, 끝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왜냐면 어머니 주변 지인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찾아오시고 이제 대표님들 이제 또 조금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 좀 주시면서 중량감 있는 분들이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인프라랄까요? 약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인 소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레슨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에 질을 많이 높이려고 사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또 돼가지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오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의 메인 프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거를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사래요. 저보고 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래 큰 제안을. 네, 저보고 하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는 골프를 좋아서 이걸 하긴 했는데 이제 좀
이거는 프로가 해야 맞는 것 같다. 이제 이거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는 좀 이제 뭐 해외로 다니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좀 가볍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권리금을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이 큰 거예요. 보통 권리금 크지. 네,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억 되지? 그 시설하고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일단은 한 발 뺐죠. 이제 대표님 왜 대표님 하셔야죠.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 이제 해외 자꾸 다니고 원래도 붙어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이제 사실 활성화를 시키면 시킬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하기에는 좀 왜냐면 프로 장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로가 잘 해야지 이 방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분은 이제 프로한테 그런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계속 올 수 있도록 뭔가 발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지. 좀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두니까 사실 활성화는 많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살 사람 있으면 해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 엄마는 한 6개월 전부터 눈독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 이걸 그냥 삿버리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엄마는 이제 왜냐면 완전 제 것처럼 쓰니까 사실은 네, 제 것처럼 완전 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도 잘 안 오시고 하니까 근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위에 뭐 새가 나면 그냥 여기 하든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셨어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설득 욕심이 생긴다. 네네네. 안 해볼 수는 없는데 엄마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무조건 하라는 주의인데요. 그때도 미국 가는 것도 저희 엄마는 무조건 근데 엄마는 사업가잖아. 사업가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무조건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무조건 전에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신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라고 할 때는 그거는 분명히 뭔가 엄마는 주도 면밀하게 그걸 계산해 보신 거지. 사업가들은 손해볼 그걸 안 하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거를 하면서 제가 다른 프로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방에 방이 두 개. 인수한다면? 네, 한다면 방이 3개고 하나는 제 걸로 돌아갈 거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이제 프로들이 이렇게 돌 수 있게끔 제가 저도 어떤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원래 그렇지. 해보고 싶었던 매니지먼트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들을 제가 키워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레슨에도 기업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목표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라 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좀 계산 뭐 차 살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좀 계산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하면서에 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지. 근데 이게 레슨을 하는 거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업인 건데 다른 사람들을 근데 개인 사업이지. 그쵸. 그래서 그냥 개인 사업인데 제가 다른 친구들 넣고 뭔가 신경을 쓰는 그거는 이제 개인 사업의 경영이지. 경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로에 섰을 때 저는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제가 지금은 왜냐면 제가 하루에 레슨을 거의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6개 정도 하는데 그럼 그 6시간의 레슨의 질을 높여서 저는 회원님들을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홍보를 많이 하거나 제가 뭐 말이 뭐 청산유수여서 뭐 광고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왜 잘 됐는지 알고 있어서
그거에 소홀해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적인 거 말고 제가 그런 친구들을 넣고 빼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제 수업에 지장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단 그래서 뭔가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이미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넣어 놓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건 맞아, 이거 해야 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잘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프로가 누가 들어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2명 더 있으면 너무나도 잘 되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있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좋은 조건을 해줘야지 오겠죠. 사실은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분이 권리금을 만약에 좀 깎아주면 이제 한 반 정도 깎으면 해볼만 하겠다. 이제 왜냐면 좀 안 되더라도 적절한 타협이 지금 들어가네. 네네네. 제 스스로는 반을 깎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뭐 어디 주식을 넣든 제가 어디 투자를 해도 뭐 리스크는 감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제가 해보게 되면은 공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이고 또 뭐 그거를 권리금을 한다 그러면 그거의 반 정도면은 해볼만 하겠다. 그 반 정도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의 밑바탕에는 매몰 비용에 대한 본인이 그렇죠. 떠안아야 되는 거를 사전에 매트리스 좀 까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금액에 하면 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고 나중에 청산해야 될 때 그렇죠. 철거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내 건물이 아니라면. 맞아요. 그게 원래 철거 비용도 따로 있고 제가 좀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회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위치상 권리금이 좀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깎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걸 깎고 뭐 이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실은 그거에 내가 당장 들어가야 된다 절박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면 또 한번 또 절박한 건 아닌데 마음은 있다. 마음은 있는 거죠. 원래 내 거는 하나 해봐야지. 마음은 있어대 손해보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막 얘기를 하면은 뭐라 하냐면 그래갖고 뭘 할래? 이렇게 하시더라고. 엄마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엄마는 사업가적인 기질이고 있던 없던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친구랑 사실 동업을 하면은 되게 괜찮아요. 이게 프로를 하는 애랑 그걸 반반씩 부담하면 되게 괜찮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엔 동업이라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동업 필패. 마음이 안 맞잖아요. 동업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죠. 라는 그 교훈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또 해본 게 엄마랑 동업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 엄마가 사실은 영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한테. 내가 볼 때 엄마가 동업이 아니고 엄마의 자본을 끌어넣고자 하는 지금 그 포석 아니야? 욕구에 있어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엄마가 대표가 되면 전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그 대표가 우리 대표가 아니라 엄마가 대표가 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수익을 못 내는데 엄마가 대표가 돼도 엄마는 수익이 없네? 그렇죠. 본인만 편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맡게 된다면 제가 제 스트레스 가지 않는 선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프로들의 그 성향을 잘 아니까 제가 프로니까. 그렇지. 네.
그거를 맞춰주면서 이제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뭐 엄마가 도와주면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반반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엄마는 영어 쪽으로 해주시고 저는 그 안에서 레슨하면서 안에 내부를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건 아닌데 그냥 관건은 그거예요. 그 권리금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제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깎아본다고 이런 거는 이제 엄마가 해야 된다. 이제. 맞아. 근데, 네, 그래서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면 수월지. 만약에 제가 엄마가 하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함께 된다면 그런 선생님 봤을 때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금액을 낮춰야 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이제 본인도 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고 네. 엄마도 굳어져 있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있어요. 네. 나머지는 협상이네. 네, 협상이에요. 자, 그럼 협상은 뭐냐면 네. 내 걸 내놓고 상대 거를 얻어야 되거든. 근데 내 거 하나도 안 내놓고 상대 걸 얻을 수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을 내 걸 내놓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찔러야 돼. 뭐냐면 자 이렇게 보자고. 자 1억 5천이면 네. 내가 과연 마지노선을 어디에 정해 놓을 건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돼. 그럼 1억 5천이면 최소 그러면 1억까지 내가 네. 하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네. 저쪽에 제한을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경험도 없고 네. 대표님도 이걸 운영해 보셨지만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골프에 대한 어떤 열정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경영에 대한 네. 정말 호기심, 실험 정신을 가지고 나는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도전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1억을 내가 마지노선을 정했다면 네. 한 7억 5천에 던져야 되는 거야. 찔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7,500. 그러면 상대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나올 거지. 네. 일단은 뭐냐면 7,500에 던져놓고 네. 말도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 그럼 말도 안 됩니다 해서 대부분 이제 끊어지잖아. 네. 그러면 참 저도 참 아쉽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작업 들어가고 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그 해도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이거 정말 그거 한다면 저희들이 막 9천까지는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야. 그럼 자 보자. 저쪽에 7,500을 제시했는데 노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양보해서 9천에 양보해 준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상대방은 내가 7,500원 노 했는데 상대방이 1,500을 더 얹어가 9천에 하겠다라는 걸 재협상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재협상에 대해서 또 반응해야 돼. 그건 그렇게 할 것도 난 안 할 겁니다라고 쌀쌀맞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쓰시죠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나는 9천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이제 그 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시 제안을 하겠지. 그러면 1억 2천에 합시다. 상대방이 던진다면. 네.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내 0점은 1억이단 말이야. 네. 그러면 정말 1억이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저희들보다 형편이 더 나으신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걸 좀 살피셔가지고 1억에 좀 이렇게 흔쾌히 해주시면 저희들이 깔끔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던져보고 그래서 상대가 1억에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 왜냐하면 본인 뒤에 누군가 계약할 사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떴어요. 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1억 선에서 이제 해결되며 내가 1억 5천에서 5천을 깎은 거단 말이야. 근데 협상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1억 5천에 제시했는데 1억을 먼저 내가 역제안을 들어가면 접점은 1억 2천에서 3천에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과감하게 7,500을 던져야 돼. 나는 그동안에 내가 건물 계약이나 네. 어떤 협상을 할 때 항상 그 방법을 썼는데 거의 90% 이상은 효과가 있어.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빚진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 대표는 빚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1억 5천을 제시해놨는데 7,500에서 그럼 제가 한 2천 더 쓸게요. 뭐 더 쓸게요. 전부 다 말장난이잖아. 실제로는 1억 5천을 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7,500에 제시해놓고 거기서 더 얹고 해서 1억까지 우리가 2,500 양보해 준 것처럼 느껴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좀 양보해야 되겠네? 라는 게 나오거든.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통해. 그렇게 해서 최소한 내가 원하는 건 절반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절반의 그거를 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해. 왜 못하는지 아나? 상대방이 1억 5천을 이야기할 때 1억 5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성을 계속 어필했을 거거든. 네. 그럼 나는 심리적으로 저 1억 5천인데 내가 7,500에 제시하는 건 내가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그게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하면서 위에서는 올라가 버리면 이건 협상이 노야. 네. 그래서 협상은 전혀 엉뚱하게 치고 들어가야 돼. 내 경험을 이야기한 거야. 그것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렬되면 급하게 물 필요는 없잖아. 네. 왜냐면 내가 그 이상 주고 사면 그렇죠. 뭔가 불편하거든. 맞아요. 그러면 1억 5천에 낸 사람이라면 네. 1억에는 충분히 나중에 오케이 할 가능성이 높지. 어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험상 그래. 근데 어떤 대표님은 5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네. 5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저는 아니 그건 너무 원래 너무 하다는 그걸 던져야 돼. 처음에는 황당하잖아. 그건 장난하나 이런 소리를 듣거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올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내 경험으로 보면 아까처럼 1억 5천에 내놨는데 5천을 던지면 이게 장난하는 것 같거든. 그럼 상대방이 불쾌해서 아예 닫아버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성의를 담아서 확 깎아 들어가는 게 보통 절반이단 말이야. 가격을 피를 내놨는데 절반을 제시하는 거는 보통 잘 안 하잖아. 그거는 뭐 5천을 뚫고 들어가도 7,500을 뚫고 들어가도 돼. 자, 그걸 떠나서 본인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지금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경영 수업도 좀 쌓고 뭔가 한 꿈을 펼쳐보겠다라는 거잖아. 그건 아주 찬성이야, 나도. 왜냐면 본인이 지금 안에 갖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어떤 열정이 많거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 네. 뭐 제가 사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게 되면은 그런 수업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제가 강의 같은 것도 이제 거기를 이렇게 트면은 이렇게 공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프로들이 온다면 제가 있었을 때 뭔가 그 대표님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뭔가 그런 건 많은데 이게 내년에 약간 뭐 내년도 만약에 그런 제안이 왔으면 똑같은 고민을 했을 테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일찍 그 기회가 왔다 할까요? 근데 그 기회는 일찍고 느리고의 개념이 아니야. 없나 봐요. 왜냐면 내게 지금 뭔가 왔잖아. 왔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최고 큰 자원이 뭐라고 생각돼? 저요? 지금 이런 지금 뭔가 내 앞에 뭔가 하나 탁 놓여졌는데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알아야 덤비잖아. 내가 뭔 무기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최고 큰 자원이 뭘까? 너무 많아서 헷갈려? 네.
그래도 네. 그 중에서 최고 큰 자원은 뭘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네. 젊음이야. 청춘이잖아. 네. 젊음, 네네. 청춘. 청춘의 피는 뭐야? 끓고 있잖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뭔가 부딪히는 그 자체, 도전하는 그 자체의 설렘을 갖고 해보는 거야.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원 중에 가장 큰 자원은 젊음이거든. 네. 젊음은 실패를 두려워해야 돼, 즐겨야 돼. 즐겨요. 즐길 수 있어야 돼야지. 엄마가 말씀하신 거는 그거야. 네. 해봐. 해보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내가 얻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엄마는 아시는 거지. 왜냐면 그 사업을 통해서 벌면 여러분 뭐 수십억 벌 거야, 수백억 벌 거야. 아니잖아. 거기서 멈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는 아마 우리 귀한 딸을 좀 더 사업가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트레이닝 한번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봐 하는 게 네. 맨날 우리 딸이 남 밑에서 그냥 더부살이 하는 거 하고 저게 되면 이제 뭐냐면 내가 CEO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강사로 들어가서 내 수익을 챙기고 하는 부분에서 회원들에게 알짜 교육을 시키고 이건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거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의 단계가 뭐냐면 경영이단 말이야. 그 경영을 본인은 레슨을 하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최고의 강점이고 그 밑바탕이 뭐냐면 본인이 아직 이제 20대 중반이야 지금?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나? 29이. 후반이네. 네. 그래도 20대잖아. 네. 20대 때 내가 이런 부분에 CEO가 되고 한다는 거 그게 빠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더 빠른 친구들은 더 빨리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번에 온 기회는 잡는 게 맞고 그 잡는 협상을 엄마가 대신 악역을 맡아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엄마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본인이 너무 계산하지 마. 네. 이 정도 본인의 마인드를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하고 해서 서로 조율이 되면 엄마한테 맡겨버려. 그럼 엄마가 그걸 뭐 8천에 따오든 네. 1억에 따오든 1억 2천에 따오든 네. 그거는 엄마한테 맡겨버려. 네. 그래 깔끔해. 그리고 본인은 그게 되고 나서 이제 플랜 네. 그걸 나중에 이제 세팅하면 할 게 정말 많고 네. 스트레스는 분명히 아까 본인이 그랬거든. 내가 저걸 맡아 하면 내가 이렇게 내선을 하고 이렇게 알차게 하는 거에서 좀 소홀할 를 수도 있고 네. 또 이거 관리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생기지. 근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왠지 알아? 내가 어떤 설렘을 갖고 있을 때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 이 잠재의식에서 자연적으로 다 해소해줘. 해소해준다고. 자, 봐. 우리 이 안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 많은 스트레스에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해소되고, 쉬는 동안에도 해소되고, 친구들하고 요거 떠들 때도 해소되고, 술 한잔할 때도 해소되고, 운동하면서도 해소되고, 끊임없이 해소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어.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내가 적응해 가서 해소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충격적으로 빡 들어온 스트레스라든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과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될 때 그게 뭐냐면 병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 그런 스트레스 지속돼서 해소 안 될 때 오는 게 뭐야? 우울증 아니야. 그렇죠. 무기력이잖아.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 본인은 성향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없는 성향이야. 돌아서면 허허하고 다 털 수 있는 사람이 된 말이야. 왜? 안에 이미 그런 쿠션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스트레스는 본인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내가 한석을 생산하는 농민은 한석의 고민을 갖고 있고 만석을 생산하는 농민은 만석의 고민을 갖고 있는 거야. 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거든.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지도자는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고 스트레스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내가 안에 그걸 적응하고 내가 극복해 가는 거는 한석이나 만석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차이는 있어. 이 한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주 작아, 그릇이. 이 만석은 그릇이 큰 것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트레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마 본인을 더 강화시키고 더 키워주지. 멋진 사람으로.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좀 더 좋은 기회다,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한번 해보면 또 그만한 가치가 항상 뭔가 여행도 그렇고 내가 뭔가가 손해가 절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해는 갈 수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거를 항상 얻어왔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제가 나중에 제가 받든 아니면 제가 더 그거를 끌어내든 뭔가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제 거를 한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설레면서도 약간 무서움? 약간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지. 주변에 있더라고요. 혼자가 아니잖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잖아. 네. 걱정할 필요가 없지. 네. 자, 요걸 두 가지로 봐봐. 네. 이번에 이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자, 이 현상을 내가 바라볼 때 네. 이게 내 삶의 걸림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어떤 목표, 건강, 성취,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인가? 네. 그럼 그건 걸림돌이야. 걸림돌. 반대로 이번에 이것을 내가 뭔가 도전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내 성취를 이루는데, 내 건강이나 내 행복을 이루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요소인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디딤돌이지.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걸림돌과 디딤돌을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이잖아. 이번에 뭐 외국에 갔던 거는 것도 그 경험이 만약에 가서 본인이 트라우마를 갖고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그 경험은 걸림돌이 됐겠지. 근데 본인은 그걸 본인이 실제로 부딪히고 가서 적응했을 정도가 아니고 더 뛰어넘는 뭔가 배움을 얻어와서 그걸 더 큰 내 세상 모형을 만든 하나의 디딤돌로 만들었잖아. 내 경험으로 본다면 도전은 그 어떤 것이든 아름다워. 도전은 그 어떤 것이든 아름다워. 그것이 성패를 예측하면 안 돼. 결과를 예측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잖아. 걱정해지거든. 네. 뭐가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는데, 맨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부딪혀 봐야 되고 도전해 봐야 되고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운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선수가 스윙을 할 때 오늘 내가 안 되면 어쩌지? 오늘 실패하면 어쩌지? 오늘 또 망하면 어쩌지? 결과를 예측하는 순간 내가 우승해야 되는데, 그건 결과지향 목표가 아니야. 결과지향 목표는 나를 시켜버려? 긴장시키고 경직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각성을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보는 세상 시야가 좁혀져 버리지. 좁혀져 버리면 선택의 유연성이 상실돼 버리잖아.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볼 때 본인이 결과지향 어떤 목표보다는 지금 앞에 놓인 이 과정, 결과는 본인이 이미 지향 목표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어떤 걸 하겠다는 디자인이 대충 되어 있잖아. 그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이번에 나의 만약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그 대표님 봤을 때는 제가 애살도 있고 이제 그 대표님 거지만 제가 좀 정직하게 항상 하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표님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한 5일 정도를 계속 보셨어요, 저를. 네.
꼬셨다는 표현보다 꼬신 것 같아요. 설득이라고 좀 해줘. 아, 설득. 왜냐면 설득력. 본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좀 품격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대화가 뭐 꼬셨다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 격에 좀 안 맞잖아. 그쵸. 설득을 하세요. 계속. 왜냐면 이제 경영자가 돼야 될 사람이 그러네요. 좀 수준을 좀 올리자고. 네. 그럼 좀 정서적으로 네. 뭔가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협상 엄마가 잘 하실 거야. 왜냐면 상대방이 유연성이 없으면 네. 협상이 잘 안 되거든. 유연성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해. 근데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상대가 이만큼 양보하면 접점을 찾아. 우리 인간관계도 전부 다 내 경계의 끝과 상대방 경계의 끝이 중첩되는 데서 이루어지잖아. 협상도 똑같아. 내가 원하는 부분과 상대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와서 동글배기 두 개가 딱 이렇게 겹쳐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딱 점을 찾거든. 그게 우리 협상이야. 그건 엄마가 잘 하실 것 같아. 그거는 그게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본인에게는 설렘을 한번 주는 또 사건이다. 그쵸. 엄청 저한테는 큰 사건이에요. 저는 한번 마음이 실렁실렁 거렸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가 딱 오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대표님이 그걸 팔지를 몰랐어요. 그거는 내놓는다고 할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내놓는다고. 그분은 더 큰 뭔가를 보고 있겠지, 다른 쪽에. 네네네. 다른 거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이런 구체적이 들어가면 네네네. 현재 그 대표가 그 주인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인수를 넘겨줄 텐데 그 조건이 가능하냐 해서 이제 본인에게 요거는 대표가 바뀌면 뭐 그대로 하는 걸로 했다라든지 뭐 그게 있겠지. 있겠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제가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사업이라는 게 그래. 그런가 봐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휘렁휘렁 해가지고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제 나름대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근데 사실은 점점 나는 일단은 안 할래 쪽으로 약간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지금 또 하고 나니까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또 맞아. 안 할래 해서 이제 할래로. 그쵸. 안 할래 해서 그래 해보면 뭐 어쨌든 그게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난다, 잘 된다라는 보장은 뭘 하든 없으니까. 그렇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는 또 배움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그리고 엄마를 약간 못 믿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선생님이 그냥 맡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맞아 엄마가 더 잘 하시니까 그냥 맡기고 그게 어떻게 됐든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보통 이제 태권도 도장을 하나 오픈을 해도 기본 시설비 1억에서 1억 5천이거든. 옛날에는 매트만 깔고 이렇게 했잖아. 요즘 전부 다 뭐냐면 천장 조명부터 해가지고 벽면,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시설금이 포함된 거잖아. 거기다가 막 에어컨도 요즘 전부 다 이 매립형으로 다 넣고 옛날에는 앞에서 바람이 막 올렸잖아. 그러니까 인테리어비를 그렇게 쏟아붓는 이유가 이게 다른 데보다 뭔가 좀 고급화돼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는 이제 도장에도 그 정도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골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꼭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 사람들 인식에는 그것도 좀 고급 스포츠로 아직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좀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투자 금액이 사실은 뭐 더 들어갔을 수도 있지. 지금 이제 시설을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한테 맡겨버리면 돼. 엄마가 내가 볼 때 잘 하실 거야. 그게 만약 빨리 진짜 진행이 되면 뭐 어떻게 급 진전할 수도 있겠네? 자, 협상은. 자, 내가 지금 부동산을 다 내놨거든? 부동산을 내놓은 이유가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꼭 같은 비유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 이거 얼마에 내놨냐 물어보는데 가격만 물어보고 대부분 더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뭐냐면 내가 목적이 딱 있잖아. 빨리 정리하고 어디 맞아요. 좀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에 내놨는데 2억에 파세요 하면 2억은 안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럼 한 2억 2천 그래는 안 되고 그러면 2억 한 8천 정도 그건 안 되겠다. 2억 4천? 그럼 나 2억 6천? 하고 한 2억 5천? 진짜 내가 급하면 2억에도 내 던져버리는 거지.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대표가 이미 마음이 떠 있다면 엄마가 협상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거고. 엄마는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연습을 해보고 그렇지. 나중에 네가 이거에서 돈이 안 되면 요거는 한 2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다른 스크린을 하든지 연습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네가 또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있어 보면 그것도 눈이 띄지. 보인다. 근데 네가 안 하면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 오늘 저녁에 엄마 맛있는 거 사드려. 진짜요? 엄마가 네. 내가 볼 때 본인에게 최고의 스승이야. 맞아요. 사실. 단순히 엄마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코치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시네. 차도 마찬가지. 제가 막 차 산다고 한 3개월을 제가 막 근데 차는 잘 샀어. 유튜브 보고 그랬는데 결정 안 했지? 계속 결정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서는 중고였고 중고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고가. 그래서 새 차를 하면은 요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 차 제가 사고 싶은 차는 사실 저거였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딱 1,000만 원이 나는 거예요. 그 국산 차랑.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BM 사라 이러더라고요. 짜증내면서 아직도 안 골랐냐고.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일단 사라. 사면은 뭐든 된다고. 저거보다 더 저거에 맞는 사람이 된다. 그 차에 맞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때는. 근데 제가 저 차를 1년 타고 2년 타고 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 금액들이 사실은 이제는 내가 3년 뒤에 저 차를 이제 그 중간 그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담이 없을 정도가 이제 아마 되는 거죠. 조만간 차를 또 바꿀 수도 있어.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저게 크게 느끼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면 저 위에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본인이 성장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만 봤을 때도 엄마가 했던 게 지나보면은 다 그게 다 맞는 말이고 그랬더라고요. 차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이게 연륜이라는 거, 경륜이라는 거, 또 지혜라는 거, 이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특히 엄마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는 통찰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걸 본인에게 던졌을 때 본인의 그릇이 전혀 안 되면 하나도 못 담아내지. 다행히 본인의 지금 그릇이 되는 거야. 본인의 수용성이 있고 그러한 그릇이 되니까 이제 엄마 거를 한번 이식을 한번 해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이식은 엄마 게 아니고 사실 본인 거를 지금 키우는 거거든. 근데 엄마는 옆에서 그냥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정도지 아무것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엄마는 옆에서 좀 조력해주는 정도. 운전하다 보면 그걸 알 거야. 본인이 차를 탈 때 뒷자리에 앉았을 때와 앞자리에서 운전을 할 때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경영과 내가 어떤 취업을 했을 때의 차이는, 취업은 어떻게 보면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내 승객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경영자는 뭐냐면 앞에서 운전을 하는 거거든.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저 멀리까지 보고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런 속담 알아? 옷이 사람을 만든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생각, 감정, 행동이 달라지거든.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달라져. 내가 옛날에 항상 고급 승용차 탈 때 네. 슬리퍼 신고 그 차를 못 타겠는 거야. 그쵸. 그냥 맞아. 뭐 그냥 중고차 흐른 거 탈 때는 아무거 타도 돼. 그리고 차를 타고 내릴 때 내 자세가 달라져. 뭔가 품격 있는 품위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차가 비쌌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CR적 그 자원에 계속 소통을 하면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운전할 때도 달라. 내가 고급스러운 좋은 차를 타면 물론 고급스러운 좋은 차 타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들도 있어. 매너도 없이. 근데 대부분의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뭐냐면 느긋해. 양보해주고 맞아. 좀 느긋하게 가고. 그건 뭐냐면 우리는 환경적 외부 자극 상황에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와서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네. 본인이 새로 옷을 입었거나 새로 차를 샀거나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막 일어나지. 설렘이 있을 때 오는 스트레스는 그건 엄청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막 안 뛰나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막 들었을 때 안 뛴다. 근데 엄마가 뛰나 봐요. 이게. 네. 막 가슴이 안 뛰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가슴이 막 좋게 뛰는 게 아니라 봉봉봉봉 뛰는데 이제. 자 이제 본인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갖고 있는 그게 본인의 장점이야. 그것도. 그래서 본인이 덤벙대고 네. 그 어떤 말에 솔깃해가지고 네. 섣불리 빨리 덤빈다면 그건 CEO로서 또 낙제점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성향이 좋은 자원이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걸로서 멈춰져 있지 않도록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뭔가 또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니까 본인이 이제 그 싸고 있는 안전막을 하나씩 걷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복이 많은 사람이네. 그 설렘은 좋은 거 아니야? 좋죠. 요즘 1,500원인가 2,000원인가. 그지? 아, 이것도 뭔가 설렘이 오는데?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 네, 전 진짜. 그 어떤 수업보다도 큰 수업이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돼? 네. 항상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진짜 저는 엄마한테 도움을 많이 받네요. 근데 뭔가 모르겠거나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의논하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웃긴 게 보면은 바로 물어보지 않고 이리저리 많이 걸러보고 많이 저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사실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래도 마지막에는 항상 선생님한테 오니까 제가 그래도 답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제 가는 길에 답이. 그래서 그때도 그 선생님이랑 막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혼자서 막 이제 많이 그걸 해보다가 이제 도저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와 진짜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엄마가 그거를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처음에 그 IS 타워 데리고 갈 때부터 엄마가 제가 선생님한테 갔다 오면 막 이제 조잘조잘 얘기를 하잖아요. 배운 거를.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 잘 없다. 네.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 일 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 하시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아직은 안 물어봤어. 이랬지. 그러면 빨리 물어봐라.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내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잖아. 네. 그 중에서 뭐 우리 최고로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어떤 이룬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행복을 네.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모범. 그게 최고 아니야? 그쵸, 그게 최고. 아무리 뭔가 물질적으로 이런 게 많더라도 내가 외롭거나 맞아요.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없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삶이지. 근데 그걸 좀 빨리 안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실패를 좀 일찍 겪어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닌 거를 알았으니까 되게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 같은 게 생기면 돈을 얼마를 준다 해도 제가 안 하거든요, 그냥. 그렇지. 네. 제 그거 될 거는. 그렇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되는데 또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벌렁벌렁 하잖아. 엄마는 팡팡 뛰지 않나? 이건 내가 벌렁벌렁 하는데 이러면서 엄마한테. 꼭 같은 거네. 7시에 수업일 안 했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충전이 많이 되는 것 같네. 오늘 엄마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네요. 그래.